글로벌 특파원 리포트 시간입니다. 정인설 워싱턴 특파원 연결되어 있는데요. 자, 빅 이벤트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오늘 밤에는 CPI가 발표되고요. 내일 새벽에는 FOMC 회의 기자회견과 함께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을 살펴봐야 될 텐데요. 특히 이번 FOMC 회의 점도표뿐만 아니라 경제 전망, 다양한 내용들이 같이 나오죠. 핵심 포인트부터 짚어주실까요? 네,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3월 FOMC 때만 해도 올해 말 금리 전망치가 연 4.6%였죠. 이번엔 이제 현재 기준금리가 5.2에서 5.25%, 5.5%니까 연내 3회 인하할 것임을 시사한 건데요. 이번엔 한 번 아니면 두 번 정도로 금리 인하 횟수가 줄어들 것으로 시장에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 선물 시장에선 연내 1회, 9월에 처음 금리를 내릴 것으로 보고 있죠. 만약에 연내 금리가 없다로 나타난다고 하면 시장은 큰 충격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둘째 관전 포인트는 중립금리, 장기금리 전망치입니다. 과열도 침체도 조장하지 않는다라는 금리가 중립금리인데요. 페드가 FOMC 때 내놓는 장기금리로 그 중립금리를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3월 FOMC에서는 이 장기금리가 연 2.6%였는데요. 인플레이션 완화가 계속 늦어지고 있어서 이 장기금리도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연 3%대 이상이 될 것이다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페드가 저금리 시는 당분간 오기는 힘들 것으로 본다라는 시나리오가 좀 더 힘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셋째 관전 포인트는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입니다. 올 들어 파월 의장은 비둘기적이다라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이번에도 그런 톤을 유지할지가 관심사겠죠. 금리 인하를 하려면 좀 더 많은 데이터가 나와야 한다라거나 향후 금리 경로는 데이터에 달렸다라는 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인플레이션이나 금리 경로에 대해서 파월 의장이 좀 더 매파적인 발언을 한다라면 시장은 크게 출렁일 수 있겠습니다. 정리를 하면 이번 FOMC에선 연내 금리 인하 횟수와 장기 금리 그리고 파월 의장의 입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FOMC 체크포인트 살펴봤고요. 자, CPI와 FOMC뿐만 아니라 이번 주 남은 일정들도 있죠. PPI와 또 기대 인플레이션 등 이 일정들도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주는 인플레 주간이라고 하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수요일, 슈퍼 수요일이 중요한데요. 미국 현지 시간으로 10일 수요일 오후에 FOMC가 있지만 그날 오전에 한국 시간으로는 오늘 밤이 될 텐데 5월 CPI가 발표됩니다. FOMC 둘째 날이기는 하지만 CPI가 FOMC 결과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겠죠. 월스트리트저널 패널들의 5월 CPI 예상치는 전월 대비 0.1%, 전년 동기 대비 3.4% 상승입니다. 4월엔 CPI가 전월 대비 0.3%, 전년 대비 3.4% 상승이었는데요. 전년 대비 기준으로는 헤드라인 CPI는 크게 변하지 않는다라는 예상이고요. 좀 더 중요한 5월 근원 CPI는 전월 대비 0.3%, 전년 동기 대비 3.5% 상승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4월과 거의 비슷한 수준, 전년 대비 기준으로는 소폭 완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망치보다 더 높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인플레이션 완화는 더 더뎌지고 페드의 금리 인하 시기는 좀 더 뒤로 밀려질 수가 있겠죠. 지난주가 고용 주간이었다면 이번 주는 다시 말씀드리면 물가 주간인데요. CPI에 이어서 PPI, CPI 선행지표 역할을 하겠죠. 생산자 물가 지수가 현지 시간 13일에 발표됩니다. 그리고 14일에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 지표도 나오고요. FOMC에 이어서 제니 델런 재무장관과 페드 인사들의 발언이 이어집니다. 13일엔 테슬라 주총이 열립니다. 2018년에 테슬라는 머스크에게 3억 달러의 인센티브를 포함한 스톡 옵션을 주기로 했는데요. 델라웨어주 법원에서 이 보상안을 무효하는 판결을 내렸었죠. 그래서 테슬라 이사회는 새로운 공시를 통해서 동일한 보상을 하는 안건을 주주 표결에 붙였는데 그 결과가 13일 주총에서 발표됩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한국경제신문 정인설이었습니다.